꺼져. 여기 다시는 오지 마. 뭐라고요? 듣기 싫으면 나가라는 말이야. 너 같은 사람은 우리 가게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아니, 지금 저한테 하는 말씀이신가요? 내가 딱 봐도 아는데 너 같은 얼굴만 알려진 사람이 뭘 알아? 우리 전통 음식을 함부로 평가나 하려고 온 거 아니냐고.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바쁜 주방 소음과 테이블 간 대화 소리마저 순식간에 사라지고 모두가 셰프와 그에게 항의받는 한 남성을 주시했다. 그 남자, 바로 손흥민이었다. 평소에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처럼 대놓고 적대적인 시선을 받는 상황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똑같이 예약하고 기다려서 자리 안내받았어요. 음식이 언제쯤 나올지 여쭈어본 것뿐인데 그따위 변명 집어치워. 네가 누군진 나도 알아. 축구 선수라고 잘난 척하는 건가? 우리 가게에서 나가라고 했어? 지금 그건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경호원 불러. 당장 이 사람 내보내. 식당 직원들이 당황하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대기 중인 경호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상황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주변 손님들은 아연실색한 표정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은 휴대전화를 슬쩍 꺼내들고 촬영을 시작하는 듯했다. 잠깐만, 이거 다 촬영되고 있는 거야. 누군가 찍고 있어요. 인터넷에 퍼지면 큰일 날 텐데. 근데 셰프님이 저렇게 화내시는 건 또 처음 봐. 보시는 분들, 이거 정말 말이 되나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주변에 물었다. 이 사람이 손흥민 선수라는 이유로 이렇게 배척당하는 건가요? 글쎄, 저 셰프 예전부터 좀 고집세기로 유명하긴 했지만 오늘은 도가 지나치네. 아무도 못 말리나? 계속 지켜보고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녹화 중이죠?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속삭임이 곳곳에서 들렸다. 식당에 흐르던 편안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죄송합니 정말 저 때문에 다른 손님들께까지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은데 손흥민은 주변을 둘러보며 차분히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명 당혹스러움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다. 계속 이러실 겁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어울리지 않아. 셰프는 여전히 언성을 높였다. 저는 단지 한국 전통 음식을 제대로 맛보고 싶었습. 해외에서도 어머니의 손맛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헛소리 말고 꺼져. 아, 손님들도 괜히 동조하지 마세. 음식값 받아먹기 싫어요. 주변은 점점 더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이 사람 분명 월드클래스 축구 선수인데 왜 이렇게 대우를 받는 거지? 하고 궁금해했다. 다른 누군가는 아직 음식도 시키지 못했는데 저걸 바로 쫓아내면 여기가 어딘지 오히려 우리가 불편하잖아. 라며 웅성거렸다. 셰프님, 그래도 손님이신데 조금 진정하시고. 직원 한 명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닥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셰프야. 전통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손님도 똑같이 돈 내고 왔을 텐데 이건 좀 너도 당장 그만둬. 내 방식에 따르지 못하면 필요 없어. 주방 뒤편에서 난감해하는 표정이 역력한 매니저가 다급하게 뛰어나왔다. 셰프님, 잠시 저랑 이야기 좀. 됐어. 이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잠깐 다들 듣고 계시죠? 저는 그냥 평범한 손님으로 왔습. 제 위치를 이용하거나 뭔가 우월감을 내세우려 한 적 없어요. 손흥민은 최대한 침착을 유지하려 애쓰는 듯했다.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했고 한국 전통 음식이 많이 그리웠습. 그래서 소문난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 뻔한 소문놀이. 이런 김치찌개 하나 먹으러 온다고 뭐가 달라져? 해외에선 그 고급 레스토랑만 다니다가 여기 오니 별 볼 일 없다고 느끼지. 그러니까 내가 일단 나가라고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헛소리 그만하라고 했잖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지만 여전히 누가 먼저 나서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몰랐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노부부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작게 목소리를 낮춰 대화했다. 어르신,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야. 저 젊은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안타깝네. 누가 좀 말려야 할 텐데. 혹시 저분이 손흥민 선수인 건 알고 계시나?
알긴 아는데 아예 무시하고 쫓아내는구먼.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지. 식당 한편에선 유튜버로 보이는 청년 둘이 카메라를 들고 속삭였다. 와, 실시간으로 방송 중이긴 한데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대박, 셰프가 완전 난리치네. 이거 바이럴 되면 식당 망하는 거 아니야? 글쎄, 일단 찍자. 사람들 관심 엄청나게 받을 듯. 저기, 손님. 죄송하지만 정말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손흥민에게 부탁했다. 왜 제가 나가야 하죠? 저는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는데. 저희 셰프님이 고집이 좀 세셔서 정말 죄송해요. 손님께서 그냥 다른 곳을 이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여태껏 2시간 넘게 대기했고 주문도 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나가라는 건가요?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 식당은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해서 셰프님께서 자부심이 대단하세 그런데 왜 제가 모욕을 당해야 하죠? 주변 손님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의견을 나눴다. 손흥민 선수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마 셰프가 유명 인사가 오면 전통 음식을 우습게 볼 거다라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막 대하는 건 이해가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손흥민은 불편한 듯 마스크를 고쳤으며 말을 이었다. 이곳 전통 메뉴가 궁금했고 오랫동안 떠나 있던 한국 맛을 느끼고 싶었을 뿐입니다. 흥, 해외에서 지내다가 TV나 유튜브에 나와서 이름만 날린 사람들이 진짜 전통 맛을 알긴 할까? 셰프는 비웃음을 지으며 손흥민을 노려봤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한국 음식을 사랑합니.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김치찌개, 불고기, 된장찌개를 못 잊었어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마라. 영국이든 독일이든 거기서 파스타나 스테이크나 먹다가 와서 괜히 쇼하는 거지. 주방 안이 너무 시끄러워요, 셰프님. 직원 한 명이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셰프는 계속 큰 소리로 욕설 섞인 말을 던졌다. 그래, 시끄럽게 하는 건 나지. 내가 이 가게를 이끌어 왔고 이 전통을 지켜왔어. 그런데 어디서 굴러온 유명 선수가 내 음식 맛보고 싶다니 웃기지도 않아. 셰프님, 그래도 손님한테 이런 식은 좀.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래? 전통은 함부로 더럽히면 안 돼. 얘도 나도 우리 모두 알아야 해. 손흥민이 참다 못해 의자를 살짝 끌고 일어섰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셰프님. 제가 해외에서 경험한 음식 문화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누가 듣고 싶대? 난 관심 없어. 저도 전통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단지.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식당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다. 아, 손흥민 선수가 지금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여기 종업원 분들이나 손님들도 다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요? 어떤 손님이 중재하려고 했다. 말도 안 돼. 이러다가 셰프님한테 혼나면 어떡해요? 다른 직원이 머뭇거렸다. 그러자 셰프는 한숨을 내쉬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좋아. 어디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봤자 듣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감사합니 제가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각국의 맛을 접해봤습. 특히 영국에서는 한국 음식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고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며 한국 음식도 그렇게 더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딴 걸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셰프님은 한국 전통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 하지만 전통도 다른 문화와의 교류 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우리의 음식, 그분들에게 전통이란 어떤 의미인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말은 번듯하게 하네. 하지만 난 우리 방식 고수할 거야. 외국인 입맛에 맞추느라 전통을 훼손할 생각 없어. 셰프는 여전히 고집스러운 태도를 풀지 않았다. 굳이 훼손하자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받아들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경험하도록 돕자는 겁니.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조금 달리 표현한다거나 혹은 매운맛을 조절해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이봐, 우리 가게는 그런 식으로 장사하지 않아. 순수한 전통을 고집한다고. 물론 그 점은 존중합니. 저도 사실 이런 한식의 진짜 맛을 먹고 싶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손님을 쫓아내고 비난한다면 그 소중한 전통과 맛을 외부에 알릴 기회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긍하기 시작했다. 맞아. 손님들한테 다 보여줘야 더 많은 사람이 찾고 우리 전통도 유지되는 거 아니야? 처음엔 셰프님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거칠 필요가 있나 싶네. 셰프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손흥민을 노려봤다. 그러나 점차 분위기가 셰프 혼자만의 독선으로 흐르는 것을 느꼈는지 그도 흔들리는 듯 보였다. 누구 마음대로 내 가게 운영 방침을 바꾸라고. 난 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여태 그렇게 해왔어. 예, 그 노력 덕분에 이 가게가 지금처럼 명성을 쌓은 것도 사실이죠. 저도 셰프님의 실력을 들어서 여기 오게 됐고요. 하지만 손님이 대우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광경을 보면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건,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셰프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자 손님들 사이에서 용기를 낸 누군가 크게 외쳤다. 셰프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막대하는 게 전통은 아니죠. 맞아요. 전통은 한 사람의 자부심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어야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손님도 거들었다. 시끄러워. 다들 내 의도를 몰라서 그래. 셰프는 어깨를 잔뜩 움츠리며 소리쳤다. 예전부터 스타니, 연예인이니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전통 음식을 우스갯소리로 소비하는 걸 많이 봤어. 그게 너무나 화가 났단 말이야. 뭔가 맛을 존중하기보다 이상한 것 먹어보기처럼 취급하더라고.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가 정중하게 답했다. 셰프님 마음 어느 정도 이해합니? 저 역시 해외에서 한국 음식을 조롱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며 화가 난 적이 많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와 정반대로 진심으로 한식을 사랑하고 있습. 오늘도 여기서 진짜 맛을 느끼고 해외 팬들에게도 소개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네가 어떻게 증명할 건데? 직접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한테 간단히 배워볼 수 있는 해외 식재료 조합이라든지 글로벌 트렌드 같은 걸 주방 스태프들과 나누어 볼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대신 저도 여기서 셰프님께 전통 한식의 진정한 핵심을 조금 배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이 다시 술렁였다. 손흥민 선수가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알려준다니. 이거 재밌겠는데 셰프님이 그걸 받아들일까? 워낙 고집이 세시잖아. 셰프는 여전히 뾰로통한 표정이었지만 관심이 없는 듯 뒷짐을 진 채 대답했다. 흥, 내가 왜 그런데 시간을 써야 하지? 이미 내 가게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손흥민은 굴하지 않고 이어갔다. 그렇다면 이걸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새로운 고객층, 해외 관광객들, 그리고 한식을 맛보고 싶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도 셰프님의 진짜 전통을 소개할 수 있는. 그래봤자 네가 이용만 해먹고 떠날 거잖아. 이용이라뇨. 전 늘 한국의 자부심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제 본업은 축구 선수이지만 개인 채널에서 한국 음식 소개도 하고 동료들에게 김치나 불고기를 전해주기도 했습. 공항에 돌아갈 때마다 가방 한가득 한국 식재료를 싸서 가져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셰프가 대꾸하기 전에 한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다. 외국에선 한국 식재료 구하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직접 가져가나 봐.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제가 먹고 싶기도 하고 주변에 권하고도 싶고요. 이 맛을 더 널리 알리고 싶어서요. 셰프는 잠시 침묵했다. 주변 손님들도 숨죽인 채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결국 셰프는 헛기침을 하며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하, 그래. 어차피 여기까지 난장판이 된 거. 네가 대체 뭘 하려는지나 들어보자고. 근데 너 진짜 아무 목적 없이 이러는 건 아니지? 제 목적이라면 한국 음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도록 하는 것. 그뿐입니다. 어유, 좋아. 기회 한번 주지. 하지만 너 내 주방에서 사고 치거나 음식 망쳐놓으면 바로 쫓아낼 거야. 감사합니다, 셰프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잘 아는 해외식 응용법도 살짝 제안해보고 셰프님이 하시는 전통 방식도 배워볼게요. 그제야 다소 누그러진 목소리로 셰프는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자, 다들 주방으로 들어와. 그리고 손님들께는 잠시만 양해를 구해.
주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건 처음이니 신속히 정리하고 식당 안은 어느새 묘한 기대감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일부 손님들은 이거 완전 실시간 쿠킹 배틀 아니야 하며 흥미로워했고 직원들도 서둘러 자리를 정돈하면서 이런 전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임을 실감했다. 셰프님, 그러면 저도 들어가 볼까요? 어차피 너 때문에 시작된 일이니 당연히 들어오지. 대신 내 방법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네, 알겠음. 먼저 혹시 제가 사용하고 싶은 재료가 몇 가지 있는데 가능할까요? 재료? 뭘 또 가져온 거냐? 제가 밖에 채 싣고 온 게 조금 이습 해외에서 흔히 쓰는 재료인데 한국 음식과 조합하면 오히려 어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잠시 뒤 손흥민은 식당 직원 한 명과 함께 차로 다녀왔다. 그가 들고 들어온 상자에는 몇 가지 해외 향신료와 허브, 그리고 특정 소스들이 들어 있었다. 이게 고수라든가 독일에서 많이 쓰는 미니 양배추 같은 거네? 한 직원이 상자를 살펴보며 말했다. 네, 잘 손질해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살짝 곁들여도 의외로 잡내를 없애주고 향을 깊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흥, 괜한 짓 아닌가? 셰프는 고개를 돌렸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살짝 보이는 눈초리였다. 손흥민은 장갑을 끼고 셰프와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습득한 한식 응용 레시피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 물론 셰프님께서 전통적인 베이스를 만들어 주셔야 하니까 그 원형 맛을 망치지 않는 선에서요. 근데 너 축구 선수 아니었어. 요리까지 잘한다고? 손흥민이 웃으며 대답했다. 요리 전공은 아니지만 제가 만든 음식을 팀 동료들이 맛있게 먹어줄 때마다 기쁨을 느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주방장들이나 영양사들과도 자주 대화했고요. 어디 한번 보자. 셰프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으나 그의 시선은 점차 손흥민의 손짓에 집중되고 있었다. 옆에서 직원들은 수군거렸다. 이거 진짜 대단한 광경이네. 손흥민 선수가 셰프님 앞에서 요리 시연이라니. 원래 셰프님이 외부인 주방 출입 무조건 금지하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허락하신 거지? 아마 명성 때문도 있겠지만 뭔가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안 좋은 이슈가 터질까봐 그런 거 아닐까? 셰프는 기본 육수와 양념을 준비하더니 손흥민에게 날카롭게 물었다. 그래서 어디다 이 이상한 재료들을 넣겠다는 거지? 일단 김치찌개 베이스를 끓이실 때 이 고수를 한 줄기만 넣어보세. 너무 많이 넣으면 향이 강해지니 아주 소량만. 그러면 깔끔하면서도 색다른 풍미가 더해집니다. 주방 한편에서 끓어오르는 김치찌개 냄새가 식당 안까지 퍼지자 손님들은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라며 고개를 돌렸다. 셰프는 여전히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손흥민이 말한 대로 살짝 넣어봤다. 이게 이런 향이 나긴 하네. 근데 전통이 살아있는 가운데 조금의 퓨전을 가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죠. 완전히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섬세하게 조율하는 거예요. 셰프는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살짝 맛보았다. 그리고는 미세하게 눈썹이 움직였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이상하게 향이 부드럽게 이어진다. 그렇죠. 요즘 해외 사람들이 고수의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어서 의외로 한국 음식과도 어울릴 수 있어요. 대신 많이 넣으면 본래의 맛이 사라지니 조심해야 합니다. 직원들도 돌아가면서 국물을 맛보며 놀라워했다. 와, 이거 괜찮은데요, 셰프님? 못 먹을 정도는 아니네. 셰프는 애써 쌀쌀맞게 대꾸했지만 표정은 좀 누그러져 있었다. 이어 손흥민은 냉장고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를 꺼내 썰기 시작했다. 이건 영국에서 배운 건데 샤르도네 와인을 약간 넣고 저으면 돼지 특유의 잡내가 사라지면서 육질이 부드러워져요. 혹시 괜찮으시면 술은 조금만 써도 될까요? 와인이라 이런 전통 식당에서 쓰기에는 좀 생뚱맞은데 고기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 맛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라 생각해 주세. 전통 방식인 고추장 양념과도 잘 어울릴 겁니다. 일부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얼굴로 손흥민의 작업을 지켜봤다. 셰프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어느새 그의 손길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실은 나도 외국 레스토랑 팁을 들어본 적은 있어. 설마 너처럼 직접 해볼 줄은 몰랐지만.
축구만큼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배운 게 있어서요. 식당 안에 잠시 시간이 흐르자 주방에서는 새로운 메뉴가 조금씩 완성되어 갔다. 셰프가 만들던 기존의 전통 김치찌개, 그리고 손흥민의 TV 반영된 응용 김치찌개가 나란히 놓였다. 다른 한쪽에서는 숙성된 돼지고기를 이용한 불고기 스타일의 구이 요리가 준비됐다. 됐어. 이제 시식해보자. 셰프가 국물을 다시 한번 떴다. 주변 직원들도 잔뜩 기대한 표정으로 함께 맛을 봤다. 생각보다 맛있어요. 전통적인 매운맛은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뒷맛이 약간 색다르네요. 그렇죠. 이게 해외 사람들에게도 부담 없는 정도로 조절한 버전입니다. 셰프는 불고기에 손을 뻗어 한 조각 맛보더니 잠시 말없이 씹었다. 그 표정에는 일말의 긍정이 스치고 있었다. 누가 이걸 만든 거지? 셰프님이 손흥민 선수랑 같이 만드셨잖아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한 건 베이스뿐이고 이 녀석이 응용했다는 거지. 맛이 나쁘지 않아. 갑자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소문을 들은 몇몇 손님이 주방 밖에서 혹시 새로운 메뉴를 시식해 볼 수 있나요? 하고 묻기 시작했다. 셰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한두 테이블에만 서비스로 내보자고. 근데 반응이 안 좋으면 다 폐기 처리야. 네, 직원들이 서둘러 요리를 접시에 담았다. 식당 안에서 그걸 맛본 손님들은 반색했다. 와, 이거 맛이 독특한데 전통 느낌은 그대로 살았어요. 약간 고수향이 살짝 나서 신기하네. 근데 거부감이 없어요. 오, 이거 해외 사람들도 좋아하겠는데요? 그렇게 즉석에서 생긴 시식 타임을 지켜보던 대다수 고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몇몇이 오늘 여기 오길 잘했다 라며 SNS에 바로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유튜버들은 대박 사건, 전통 한식당이 손흥민 제안으로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어 올렸다. 셰프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러운 듯 팔짱을 꼈다. 이러다가 우리 식당이 희화화되는 거 아니야? 손흥민이 와서 뭔가 바꿔놓은 듯한 인상을 주면 어떡해? 손흥민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셰프님. 제가 여기서 무슨 혁신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셰프님의 전통과 실력은 이미 최고의 경지에 있다고 모두 알고 있습. 다만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좀 더 다양하게 즐길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주방 한쪽에서 침묵하던 직원이 작게 입을 열었다. 셰프님, 저희도 그동안 전통만 고집해서 해외 손님들이랑은 약간 소통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이걸 계기로 다른 나라 사람들 입맛도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난 아직 전통이라는 건 쉽게 손댈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해. 맛습 전통은 우리 문화의 뿌리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존중과 자부심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 역시 전통을 지키는 또 다른 길이 아닐까요? 손흥민은 차분히 설득했다. 셰프가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리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아까 너한테 정말 모욕적인 말을 많이 했지. 무척 당황스럽고 속상하긴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워낙 전통에 대한 고집이 세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와서 호기심 삼아 음식 평가만 하고 가는 게 싫었어. 이해합니다, 셰프님. 분명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한국 음식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도 많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조용히 지켜보았다. 셰프가 고개를 들고 손흥민을 바라봤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그리고 결국 이렇게 난장판 만들어 놓고 정말 미안해. 손님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저도 소란을 일으킨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이 식당이 가진 훌륭한 전통을 조금 더 많은 사람과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셰프는 주방 내부를 둘러보며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앞으로는 혹시 해외 손님들이 오면 조금 더 귀 기울여 볼까 한다. 물론 전통은 변치 않고 지킬 거야. 하지만 이렇게 미세한 조정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네, 셰프님.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손님들 불만도 줄어들고 다양한 고객층이 더 찾아올 것 같아요. 손흥민이 조용히 웃으며 셰프에게 손을 내밀었다. 너무 제안만 잔뜩 했는데 저도 배우고 싶습. 전통 방식 그대로의 김치 담그는 법이라든지 고기 숙성 방식을 어떻게 계승하시는지요. 배우면 배우는 대로 해외에 나가서 제대로 홍보할 기회가 생길 것 같거든요. 셰프는 잠시 손을 내려다보더니 결국 잡아주었다. 그래, 내가 배울 건 배웠으니 너도 내 방식 좀 배워봐라. 허튼 소리 말고 열심히 배워서 제대로 홍보를 부탁해.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식당 내부는 작은 박수와 함께 밝은 분위기가 되살아났다. 손님 중 누군가는 이제야 뭔가 화해 모드로 가네 하고 반색했고, 유튜버들은 드디어 화해의 순간 대박 장면이다 라며 흥분된 목소리로 중계를 이어갔다. 그날 이후 식당 내부에는 작게나마 변화가 나타났다. 메뉴판에는 여전히 전통 한식이라는 타이틀이 크게 새겨져 있었으나 작은 각주로 해외 손님을 위한 맞춤형 조리 가능이라고 쓰여 있었다. 셰프는 절대 전통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다. 매니저는 한 번 더 손흥민에게 다가와 고개 숙여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셰프님이 워낙 성격이 강해서. 그리고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식당 운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전통을 더 깊이 알게 되어 기쁨니 꼭 해외에서도 홍보하겠습니다. 며칠 뒤 식당 공식 SNS에는 셰프와 손흥민이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왔고, 캡션에는 전통과 세계의 만남,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당시 영상을 찍었던 사람들도 이미 인터넷에 퍼뜨린 상태였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역시 한국 음식은 전 세계가 인정해야 해. 셰프님이 성격은 고집스러우셔도 맛은 진짜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손흥민 선수가 간 식당이면 믿고 가야지. 한편 어떤 사람들은 아니 처음에는 왜 그렇게 심하게 몰아붙였냐 라며 셰프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셰프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채널을 통해 공개 사과 영상을 올렸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손님들을 좀 과하게 대했습. 특히 손흥민 선수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앞으로는 전통을 지키되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방향을 고민하겠습니다. 그 영상 아래에는 따뜻한 격려 댓글도 많았다. 인정하는 용기가 대단하다. 앞으로는 맛집으로 더 성장하시길 등등. 식당을 다시 찾은 손님 중에는 외국인도 점차 늘어났다.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직접 요리에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하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셰프는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지만 점차 환하게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떻게 조리해 드릴까요? 라며 직원들 또한 달라진 태도로 손님들을 대했다. 외국 손님 오셨네요. 혹시 매운맛 조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나 고수 같은 허브도 선택 가능합니다. 이처럼 메뉴 자체에 전통적 베이스와 응용 옵션을 함께 표시해 주었다. 얼마 후 손흥민은 다시 한번 식당을 찾았다. 이번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동행했는데 셰프가 직접 인터뷰에 응했다. 손흥민 선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 전통은 절대 무너뜨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지만 또 누군가와 나누지 않으면 퇴보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죠. 손흥민은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음식의 자부심이 지금도 더더욱 커졌습. 이 식당에서의 경험을 통해 전 세계에 계신 분들께 한국 전통과 그 맛을 더욱 폭넓게 알릴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인터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런 게 진정한 상생이다. 축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외교관 역할도 해주네. 라고 칭찬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해당 식당이 예전보다 더욱 유명세를 떨치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단순히 맛있는 집이 아니라 전통을 지키면서도 열린 마음을 갖춘 집이란 평판이 생긴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선 직원들이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다. 셰프가 모든 조리를 끝내고 잠시 의자에 앉으며 중얼거렸다. 손흥민이라는 애 참 재주도 많아. 고집불통인 나를 이렇게 바꿔놓다니. 옆에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셰프님, 저희도 많이 배웠습. 앞으로 더 노력해서 좋은 식당 만들어가요.
그래, 정말 다시 생각해보면 그 애한테 고맙고 미안한 부분이 많아. 이 다음에 또 오면 이번엔 내가 반갑게 맞이해야지. 그리고 셰프는 되뇌듯 중얼거렸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진짜 발전이지. 주방 문을 닫으며 매니저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셰프님, 오늘 하루는 어땠습니까? 셰프가 살짝 미소 지었다. 진이 빠지긴 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아. 내일부터도 분명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다음 날 아침 식당은 이전과는 또 다른 활기를 띠었다. 몇몇 손님들은 SNS에서 보고 찾아온 외국인이었고 어떤 이들은 전통만 고집한다던 셰프의 달라진 면모를 직접 보고 싶어 하는 호기심 어린 로컬 손님들이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이 한 테이블에서 손님들이 말했다. 우리도 해외 살다 왔는데 한국 전통 음식에 약간의 응용이 가미된 걸 시도해보고 싶어요. 매니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알겠습. 저희 셰프님께서 살짝 새로운 방식을 수용하고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조절해 드릴게요. 주방 안에서 그 말을 들은 셰프가 살짝 헛기침했다. 어휴, 내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나 몰라. 직원들은 웃었다. 하지만 셰프님, 이렇게 고객들이 행복해 하시니 보람 있잖아요. 셰프는 국물을 한 번 더 맛보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소량의 허브를 다시금 집어넣었다. 그래, 이게 뭐 나쁘지는 않네. 시간이 흐르면서 셰프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처음 손흥민 선수에게 보인 태도는 사실 두려움이었습. 전통을 잃어버릴까 하는 막연한 공포였죠. 그런데 전통은 단지 고집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즐길 때 빛난다는 걸 배웠습니다. 손흥민 역시 해외 출국 직전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짧은 인터뷰를 했다. 다음 시즌도 열심히 뛰겠지만 한국에 올 때마다 그 식당 꼭 들를 겁니 셰프님이. 제게 전수해 주신 전통 방식, 그리고 제가 알린 해외 향신료 응용법이 만나서 더 맛있는 한식이 탄생했으니까요. 앞으로도 전통을 지키며 글로벌하게 발전시키는 사례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물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손흥민은 밝게 웃으며 답했다. 네. 혹시나 전통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저희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에 같은 상황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으니까요. 그날 그의 인터뷰 영상은 다시 한번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 댓글에는 전통과 새로운 시도의 조화가 한국의 미래다. 손흥민 진짜 멋진 인성이네 등 응원이 줄을 이었다. 며칠 뒤 셰프는 가게에 걸린 달력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드디어 시작이군. 앞으로 해야 할 게 많네. 옆 직원이 물었다. 셰프님, 구체적으로 뭘 더 하시려고요? 간단한 강연도 해볼까 해. 해외 손님 대상 한식 교실이라든지 우리 직원들도 연수를 보내본다든지. 손흥민 덕분에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저희도 준비 열심히 해볼게요. 식당 문이 열리며 새 손님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여기 정말 전통 한식을 제대로 맛볼 수 있다면서요? 근데 해외 사람 입맛도 조금 고려해 주신다고? 매니저가 반갑게 맞았다. 네, 맞습. 저희가 전통을 지키면서도 필요하면 약간씩 조절해 드리고 있어요. 혹시 원하시는 방식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셰프는 조리대 뒤에서 살짝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이었다면 절대 상상도 못했을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다. 자, 어서 오시죠. 오늘은 어떤 맛을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주방 안에는 손흥민이 남겨간 몇 개의 해외 향신료 병과 고수한 묶음이 아직도 고이 놓여 있었다. 그것들은 그날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상징하듯 빛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꼭 주변에도 알려주세. 전통은 함께 즐길 수 있어야 지켜집니. 그리고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걸 인정하고 바꿀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식당 직원들이 그날의 마지막 손님들을 배웅하며 이야기했다. 저희도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가 생기면 또 알려드릴게요. 혹시 궁금하시면 SNS나 채널을 통해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알겠습. 그리고 이 맛 저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도 꼭 전해줄게요. 그렇게 식당 문이 닫히고 조용한 밤 공기가 스며들 때쯤 셰프는 혼잣말로 마무리했다. 오늘도 무탈이 잘 맞췄군. 내일은 또 어떤 손님이 찾아올지. 그래도 이제 겁먹지 않을 거야. 이제 이야기를 지켜본 사람들에게도 묻고 싶다. 혹시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전통이나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걸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이처럼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주길 바란다. 꼭 구독해 달라거나 이 이야기를 퍼뜨려 달라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겠죠? 언젠가 또 이런 이야기가 펼쳐진다면 부디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의 갈등은 결국 진정한 전통에 대한 이해와 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귀중한 교훈이 되었다.